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CJ 제일제당 주주분들께는 조금 안타까운 그런 날이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드렸던 심리적 지지선인 37만원, 37만원이 좀 깨졌죠. 깨지면서 좀 내려왔고, 네, 그 기술적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인데 몸통이 좀 그래도 긴 음봉까지 그리면서 37만원이 떨어졌어요. 지금 37만원 아래로 내려왔는데 그동안 이제 좀 한 가지 계속 우려했던 부분이 이런 거였거든요. 차근히 올라가서 20선이 내려올 때 뭐 긴가민가하게 누군가 뭐 알게 모르게 이렇게 20선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자리를 잡으면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차근히 제발 좀 차근히 가달라고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이 차트 이 부분 분석할 때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도 서두르는 기미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123 밑에서 밀렸고 또 어저께도 제가 좀 안타깝다고 이제 좀 아쉬운 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는데 무리해서 120선 20선 위에 올라타려고 하다가 120선에서 또 부딪히면서 머리가 긴 게 두 개가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추세 전환 신호가 있긴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얌전하게 있길 바랬는데 자 오늘 37만원까지 깨졌어요. 심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선인데 이것마저 깨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뭐 하루 지난 거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오늘 최소한 한 36만 8천원 9천원 정도 선에서는 마무리를 해줬으면 했거든요. 그래야 전 그 양봉 쪽이나 이 저점 부분 요 부분 네, 요 부분까지도 지지를 받으면서 갈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다 깨졌어요. 그래서 참 지금으로서는 되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바랄 수 있는 거는 하루 정도는 지지선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시초가에서 37만원을 돌파 시도를 하면서 그냥 20선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지금 20선이 오늘 22등 평균선이 37만 2075원인데 이 37만 2천원 아래에서 그러니까 한 37만 500원 정도 선에서 한번 마무리를 해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일은 한 요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도대체 뭔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다 됐을까요? 뭐 외인 매도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외인이 오늘 좀 많이 판 편이에요. 네, 외인들 좀 판 편이고, 자, 요걸 수급 분석을 해보면, 외인들 7,938 순매도 좀 판 편입니다. 매도를 한 편인데, 기간도 만만치 않아요. 자, 개인은 지금 반발 매수죠. 반발 매수로 좀 들어왔는데, 자, 지금 보면은 보험 쪽이 나왔는데, 근데 이건 제 예측입니다. 꼭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본 이 보험 쪽은 그동안 보험 쪽이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는데 나온 거는 프로그램 매매가 하나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네,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 컷 로스, 로스 컷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지선이 깨지면은 일단 매도를 내보내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이제 코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37만 원이라는 중요대가 빠지니까 그 밑에 1, 2호가 아래에서 아마 매도를 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연기금은 사실 지난번에 매도세에 비하면 그렇게 늘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등록 외국인, 네, 한국에 등록해서 매매하는 외국인은 이제 외인들 쪽이랑 같이 움직였을 텐데, 그래서 그럼 오늘, 그럼 이 원인이 외인이냐, 외인이 주가를 내렸냐? 안 그렇습니다. 오늘의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왜 하락이 됐냐? 오늘 이 큰 하락에 가장 큰 문제는 37만원이라는 심리적으로 정말 중요한 지지대가 깨졌어요. 이게 왜 깨졌냐? 자, 오늘 보시면 그 시황, 네, 현재가 시황인데 차트를 잠깐만 옆으로 놓을게요. 현재가 시황을 보시면 오늘 나온 뉴스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오늘 뭐 대상에 100억 원대 특허권 치면 이 매출도 엄청나게 큰 기업에서 대상 상대로 그것도 피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송을 당한 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이거 갖고 글쎄 이 라이신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라 결국 대상 쪽이 뭔가 또 경쟁자가 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형태로 분석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뭐 내용들 보면 특별하게 없어요. 오늘 뭐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전혀 문제가 없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거는 분명히 수급상의 문제입니다. 자, 3분봉으로 오늘 걸 한번 볼게요. 아침.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오늘이에요. 이제 오늘인데 뭔 일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여기가 이제 시작한 지점이에요. 여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시가는 37만 500원, 고가는 37만원, 37만 1000원. 1호가 1틱을 올려놨죠. 네, 1틱을 올려놓은 상태예요. 1틱 올려놓은 상태인데 뭐 이거 갖고 문제될 게 없어요. 두 번째 3분봉이니까 다운봉이는 9시 3분입니다 9시 3분도 거래량 992에 37만 1500원. 사실 이동 20선 바로 아래까지 올린 거라 조금 뭐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문제될 게 없어요. 자, 여기도 똑같이 37만 1000원에서 뭔가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다가 거래량 708, 네, 이 정도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입니다. 발단이 된 게 여기인데 그 전에 보시면 시초가부터 거래량이 뭐 이때는 시초가니까 처음 거래가 있을 때니까 1300 얼마 나왔지만 그 다음에 보시면 992, 1000 아래로 있다가 보세요. 여기서 2096까지 올라갑니다. 거래량이. 네, 1600, 1500, 거의 1600이죠. 1591. 그리고 여기서 터지죠. 이때 프로그램 매매가 한번 터지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러면서 쭉 내려왔다가 간 건데, 근데 이땐 그래도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와서 아주 다행입니다. 여기서 뭔가 어떤 설정인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쪽이든 뭐가 됐든 반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나마 버텼는데, 자, 그럼 이거 9시 9분의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9시 9분에 2096. 결국은 37만원 요거를 깨버린 데가 결국은 이 매도세의 트리거링, 이 매도가 발생하게, 그러니까 하락을 부추기는 역할을 해버렸어요. 9시 9분에 보시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뭐 특이한 뉴스가 없습니다. 뉴스도 없고 특이한 악재도 없고요. 오늘 자 보세요. 전반적으로 뭐 차트는 잠깐 지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 상황도 보시면 외인들 뭐 업종지수 음료 좀 아까 없어졌네요. 식품도 뭐 그렇게 문제 없었고, 자 공매도도 한번 볼게요. 공매도 실질적으로 최근에 공매도량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오늘 더 올릴 이유도 없었고요. 투자자 보시면 코스피 지금 외국인 오늘 순매수입니다. 특이한 거 없어요. 자, 그냥 보시면 속을 수 있죠. 모건 스탠리. 네.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매도에 보시면 모건 스탠리, JP 모건들. 자, 보시면 마치 외국인이 이걸 만든 것 같잖아요. 이 상황을 외국인이 매도를 해서 주가가 떨어진 것 같다. 외인들을 욕하겠죠. 근데 자, 이제부터 비밀을 파헤치겠습니다. 자, 오늘 매도 왜 터졌냐? 9시 9분에 37만원 깬 주범이 있어요. 이제부터 공개합니다. 자, 이게 1거래 입체 분석인데요. 자, 보세요. 하나투자 쪽이죠. 계속 매도를 걸어놨어요. 자, 보십시오. 한투증권 계속 매도 압박을 했어요. NH투자 장 초반부터 매도 압박을 했습니다. 보시면 계속 매도 압박이 나오고 이렇게 있는데, 한투증권, 네, 한투증권이 하나투자랑 둘이서 오늘의 이 사단을 만든 것 같습니다. 모건스탠리는요, 사실 보시면 9시 35분에 매도물이 터졌어요.
네, 9시 35분입니다. 자, 한 35분이면은 이쯤, 네, 이쯤이죠. 틱이 뚝뚝 떨어지고 나서 이제 뒤에 스탑로스가 나왔던 아니면 뭔가 전략 때문에 나온 거든 이때 이제 매도물이 나온 거예요. 이때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폭락하는 데 있어서는 모건 스탠리가 개입한 건 아닙니다. 한투, 하나투자 둘이 산 거예요. 자, 한투를 볼까요? 한투 빼빼로 돼 있는 날 제가 한번 차트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빼빼로 돼 있는 날 11월 11일이죠. 넘어갔네요. 네, 자, 이게 11월 이 날이죠. 자, 레포트가 나오면서 폭락한 날입니다. 이 날이 이제 38만원 상단에 있다가 38만원이라는 또 공내기가 깨지면서 쭉 떨어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이 되고 있었죠. 이날, 그쵸? 11월 1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죠. 여기는 하나죠. 그러니까 한화는 아닙니다. 하나금융투자. 그러니까 투자 쪽이에요. 투자 쪽 마찬가지로 투자 쪽이 매수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쵸? 금융투자, 또 투자죠. DB금융. 또 매수 의견 냈습니다. 자, 또 여기 한국투자증권, 그쵸? 한투가 한국투자증권이죠. 58만원권 내놨어요. 자,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해놓고 계속 보시면 투신, 금융투자 계속 매도세죠. 투자신탁이나 금융투자, 그쵸? 결국은 오늘 11일날 이 레포트를 내고 이 빼빼로 데이 날 좀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 하나투자증권이 한국투자증권이죠. 한국투자증권이 한화투자증권하고 같이 오늘 이 상황을 만들었어요. 자, 한투증권 같은 경우는 폭락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폭락이라 급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다시 매수를 시작합니다. 쭉 매수해 갖고 그래서 결국 순매도는 160일까지 줄여놨어요. 본인은 거기에 대한 잘못이 없는 걸로 숨어버렸죠. 네,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사실 한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고 모건 스탠리랑 하나투자 둘이서 뭔가 문제 일으킨 것 같고, 특히 외국인이 외인이 하락을 시켜서 이 차트가 하락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투자랑 특히 한국투자증권이 오늘 이 매도세의 주인공 같아요. 네, 자, 이건 뭐 어쨌든 지금 잘잘못 따지는 것보다는 앞으로가 중요한데,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일이나 모레까지 최소한 이번 주에는 이쪽에 의미 있는 37만원 선을 회복하는 걸 목표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지지선은 전에 있었던 이 바닥이 어쨌든 전에는 그래도 탄탄하게 지켜줬거든요. 36만 7천원 정도 되는 이 선을 지켜줘야 됩니다. 이 선이 36만 7천원이 아니죠. 여기가 얼마죠? 이게 가려갖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네, 이 선을 지켜줘야 돼요. 이게 이제부터는 중요합니다. 이 아래에 있는 이 선.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보실 때 요 아래에 있는 지지선, 요 가격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죠. 요 정도 36만 4,800원. 그러니까 36만 4천, 여기니까 36만 4천원에서 4,500원 사이, 이걸 이제 지지선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지선마저 깨져버리면 다음 저점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6만원이 깨지는 걸 정말 좀 장기간 걸리게 만드는 거고요. 일단 지금 라인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전에 바닥을 다진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이면은 36만 4,500원, 800원, 그러니까 36만 5천원 정도 선이 또 하나의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밑에 지지 라인이 있는 건 긍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얘를 믿고 다시 한번 37만원 안착을 하는 게 이제 다시 목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위에서 어차피 횡보를 좀 해줘야 되는 게 또 차트에서도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한번 빠졌다가도 바로 안착을 해주면 또다시 37만 원에 대한 지지에 대한 믿음이 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일 모레에서 목표는 37만 원을 회복하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거는 이제 프로그램 반발 매수가 있는지 좀 약간 매수도 좀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하나투자랑 한국투자 둘이서 또다시 오늘과 같이 이상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금 한투 같은 경우는 일을 저질러 놓고 이제 매수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하나투자 쪽 그리고 외인들의 어떤 실망 매물이나 이런 거 그게 나오지 않으면 다시 한번 37만 원을 조금 회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갖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어차피 대응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지선 그리고 내일의 그런 바램 이런 시나리오로 해서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37만 원을 회복하는 걸로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그 지지선이 깨지면 2차 지지까지 좀 봐야 되는데, 그 다음 지지선 아래선까지 봐야 되는데 여기가 깨지면 이제 여기 아래까지 봐야 돼요. 근데 본인 시나리오대로 나는 이 정도에 대해서 좀 버티면서 한번 보겠다, 그러면 이제 버티는 거고, 나는 이 선까지 깨져서는 조금 더 이상은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손절매를 하시던 어쨌든 비중을 줄이시던 그러면서 상황을 지켜보시는 그런 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 전에 있었던 장대 양봉 몸통 안에 갇혀져 있고 비록 음봉이긴 하지만 거래량이 어제에 비해서는 좀 줄었어요. 약간이지만 아주 폭발하진 않았다는 게 좀 긍정적인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내일은 그냥 조금 거래량을 줄여주면서 살짝 37만원 위로 올라가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가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쌍바닥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따지자면 굳이 3바닥이 되는 거죠. 그럼 바닥은 더 튼튼해지기 때문에 뭐 이런 작업 해주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호가상으로 이게 많지는 않아요. 뭐 1%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심리적인 이 지지 라인이 깨진 게 조금 아쉽지만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근히 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좀 마음이 많이 조금 서운하시고 좀 안타까우셨을 텐데 기운 내시고요. 네, 좋은 방향으로 가길, 주식도 그런 것 같아요. 종목을 이뻐해야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좀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갈 거라고 믿고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네, 내일은 좋은 일이 또 이렇게 많이 생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